새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병과 치료, 그리고 내 컨디션이 최고가 아닌 상황에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총리직을 사퇴하겠다.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맡은 지 279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며 한 발언입니다. 자, 그런데 아베가 100% 건강 문제 때문에 총리직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발언이 적중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KBS 의료진단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 정격 사임은 쇼다. 아베 총리가 그만둔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밝혔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아베 신조가 자신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모든 비리를 쿠로카와 검사장을 파수꾼으로 이용해 덮어왔는데 쿠로카와마저 마작 스캔들로 결국 사임하게 되자 아베 정권의 방패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베 신조가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직을 내려놓은 뒤에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할 아베 총리가 최근 여기저기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한국을 도발하는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정상회담을 못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의 자식이나 손자 그리고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고 총리직을 내려놓은 뒤 한 달 만에 2번이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총리직을 맡은 이후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받자 참배하는 대신 제사와 8.15 패전 이래 공물만 복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직을 내려놨으니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마음껏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참배가 논란이 커지자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사인으로서 개인 참배로 알고 있다. 개인의 종교와 자유에 관한 문제로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총리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고문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리요시로 대회 조직위원장은 도쿄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전 총리가 조직위 명예 최고고문이 됐다. 아베 전 총리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부터 큰 역할을 했다. 퇴임 후에도 대회 성공을 위해 지원해주길 바란다 발표했습니다. 아베 신조의 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마치 아베의 아바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의 공물을 복납한 것은 물론이고 이번 달 27일에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영국 대표 뉴스 더 가디언은 일본이 100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3월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생긴 방사능 오염수를 현지 어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근 태평양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여전히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액종 제거 설비 ALPS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깨끗하게 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는 양자 1개, 전자 1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화학물질로 방사성 물질입니다. 물 분자보다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물에서 물리적으로 걸러낼 수 없을 뿐더러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화학적으로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일본은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이 위험한 방사능 물질 삼중수소를 방류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죠. 후쿠시마 내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는 3g 정도로 주변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적지만 인근 해역의 수산물은 당연히 오염될 것이고 이 수산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 부당하게 일본을 차별하지 말라 라고 호소했지만 WTO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결정한 한국에 옳은 결정을 내렸다며 승소를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연속해서 망신을 당하자 최근 중대한 무리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도쿄에 위치한 주일 한국 대사관과 삼성전자 일본 지사에 자산을 압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만약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며 한국에 가지 않겠다며 올해 연말 서울에서 개최될
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자신이 참석해주기를 원한다며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쓰라며 황당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한일 외교 협약에 따라 치외법권 지역, 즉 일본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대상이고 삼성전자 또한 징용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이 보복성으로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법무성과 외무성이 자민당의 삼성전자와 한국대사관 자산 압류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일본 자민당에 일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가 있는 일본의 자민당은 외교부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도발하고 있고 한 외교소식통은 주일 한국대사관과 삼성전자 일본 지사를 압류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하지만 자민당이 이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법적 검토까지 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그만큼 일본의 보수층이 전범기업 자산 매각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 제1교포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제1교포 A씨는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일본에 보이지 않는 보복이 함께 시작된다. 일본 사회 전체에 혐한 분위기가 퍼질 것이고 세금, 인허가 등 모든 문제와 관련해 제1교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결정적으로 최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순방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는 바로 베트남.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후 2013년 1월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스가 총리가 아베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1차 팬데믹이 유행했던 3월과 4월 마스크 대란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며 마스크를 겨우 구매할 수 있었던 당시 충격적이게도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가장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아닌 일본에 3천만 장이 넘는 마스크를 수출하며 가장 많은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가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 소속 연구진들과 손잡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등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지만 매우 희귀해 중국이 미국 압박용 카드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휘토류, 베트남에도 휘토류가 매장되어 있는데 베트남은 이번에도 역시 한국이 아닌 일본과 손잡고 휘토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1,400개의 일본 기업이 향후 3년 내 베트남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을 중국에서 탈출시켜 베트남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1,700개가 넘는 일본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발언만 믿고 있다가 베트남도 초비상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있는 스마트폰 초대형 생산 공장을 인도로 옮겨버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인도 정부의 PLI 정책에 따라 삼성은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PLI라고 해서 인도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했는데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대만의 폭스콘과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에 8조 원에 육박하는 PLI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 중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68조 원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며 베트남에는 현재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온 셈입니다. 오늘도 이분 전 총리가 이번엔 군함도 중상을 받아쳐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도발에 나섰다. 23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나가사키시 하시마 등의 일본 근대화 과정을 전시한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해 군함도 옛 주민들과 만났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함도 탄광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유 없는 중상을 꼭 받아쳐 일본의 강력한 산업화의 행보를 전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가 군함도에서 차별과 학대를 당한 사실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왜곡된 주장이다. 아베 전 총리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했던 대만인 증용공에게 급료가 지급됐음을 보여주는 급여봉투 등을 보고는 역사의 사실도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셔서 전해져 갈 것이라고 전 군함도 주민들을 격려했다. 군함도 전 주민들에게 아베 전 총리와의 만남은 염원이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2018년 아베 전 총리와 전 주민들을 총리 관저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보류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하시마 등 조선인 강제노역시설 7곳이 포함된 자국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대신 강제동원 사실을 변개하기로 약속했다. 당초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센터 전시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력이 없고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리 위교부는 유네스코의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16일 사임한 이후 거침없는 극우 행보를 드러내며 한국을 도발하고 있다. 사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세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했다. 이번 달 19일에도 가을 제사인 축의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섰다. 지난 13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아베 정권에서 검증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에 보다 가까이 가게 됨으로써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일갑에 밀리고 스가에 뒤진 이시바 하벌 회장 사임. 일본 총리가 되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 등과 당내에서 경쟁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자신이 이끌던 파벌 스위게스카이 회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날 열린 파벌 모임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며 파벌 구성원들은 이를 수용했다. 이시바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달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 낙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그는 파벌 모임이 끝난 후 많은 분의 기대에 응하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는 이날 모임에서 중의원 의원인 가모시타 이치로 파벌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향후 파벌 운영에 관해 결정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가모시타가 후임 회장에 취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거듭 출마하며 대권을 노렸으나 당선되지 못한 이시바가 이번에 파벌 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그의 정치적 구심력이 한층 저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NHK에 따르면 이시바는 이날 민영방송 T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9월께 실시될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해 스가 정권이 9월에 막 시작됐고 다음 주부터 국회가 시작하는 때에 내년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다 함께 스가 정권을 지지해야 할 시기에 내년에 이를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또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음 선거에서 의석을 유지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하고 싶다며 파벌에는 잔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시바는 2008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총재 선거에 출마했다. 2012년 9월과 2018년 9월 선거에서는 아베에게 밀렸다. 아베 정권 말기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지지율 1위였으나 지난달 총재 선거에서는 자민당 주요 파벌이 스가를 지지하기로 함에 따라 또 고배를 마셨다. 일본 가와사키시 트위터 저편에 혐한 트윗 삭제 요청. 일본 가와사키시가 22일 제1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트윗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인정해 트위터 저편의 삭제를 요청했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가와사키구에 거주하는 제1한국인 3세 최강희자 씨에 대한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에 기생해 일본을 멸망시키는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트윗 2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가와사키 씨는 전날 홈페이지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씨는 새로운 확산이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트윗의 게시 일시와 게시자 정보, 정확한 문구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씨는 이미 트위터 계정이 동결됐거나 게시물이 삭제돼 볼 수 없게 된 트윗 7건에 대해서도 곤충에 비유하는 표현 등이 있다며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공표했다. 가와사키 씨는 또한 차별적 게시물이 매일 넘쳐나는 현상을 고려해 공표한 것 이외 표현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시에 지금까지 3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신고했다. 그는 시가 삭제 요청의 내용을 주재하는 것으로 쓰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된다며 시의 대응에 의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1분 1초라도 빠른 대응을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와사키 씨는 헤이트 스피치의 형벌을 부과하는 일본 최초의 시절에 근거해 이번에 처음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도쿄 신문은 전했다.